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시하기로 이제 5번째 여러분들하고 지금 만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수시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논술 전형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논술 전형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서울이나 경기 및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 부산대, 지방인 이제 국립대죠. 그다음에 울산대, 의회 같은 좀 학교에서 이제 실시하는 전형으로서 논술하고 또 학생부 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형태로 최종 선발하고 있지만 한국항공대나 또 한양대 같이 이제 10개 대학들은 수능 최저 없이 이렇게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는데요. 전체 대학 중에 한 28.5%가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수시에서 지원율 가장 높고 또 우수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논술에서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논술은 이 교과서하고 EBS 교재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별로 우선 출제되는 방향을 먼저 내가 알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 논술 유형 자체가 이제 문제 유형은 총 5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인문사회 통합 유형을 가진 대학들이 있는데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그다음에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등 이제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사회 및 이제 자료해석 그래서 사탐처럼 도표나 통계나 그림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대학들은 카톨릭대,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인문사회계열, 그다음에 이제 경기대, 강운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문계를 하더라도 이 수리 영역이 나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대학교 이제 인문사회계열 2에서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상경계열 쪽에 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상경계열 이런 대학들이 이제 수리 영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수리 외에도 영어가 들어가는 학과들도 있는데요. 경희대 사회과학계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리는 빠지고 이제 인문사회 및 영어 그래서 이화여대 인문계열 1이나 한국외국어대가 지금 현재 인문계열에서는 이 5가지 유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총 4가지 형태인데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수리과학형이랑 수리형인데요. 말 그대로 수리과학형은 수리하고 과탐 쪽에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요. 건국대나 또는 이제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등 같은 학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리형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빠지고 이제 수학만 나오는 부분인데 강운대, 서강대,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같은 대학들이 현재 지금 그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이제 수학이면서도 의학 논술에 영어가 출제되는 그런 학교는 이제 울산대 의예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울산대 같은 경우는 의예과만 이제 논술을 보고 있는데 이 의학 논술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자연계도 불구하고 인문계 혼합형으로 나오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카톨릭대나 또는 이제 서울대나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라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별로 유형을 좀 먼저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나 이제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논술들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실력들을 어느 정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총 우리가 수시 쓸 수 있는 개수는 6개잖아요. 그래서 6개 대학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데요. 우선순위는요,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 대학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또는 이 대학은 내가 전혀 풀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요, 수능 체제를 먼저 적용을 해보세요. 물론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은 적용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이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신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최종 대학의 순위를 정한 다음에 정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6개를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3번째까지 대학만 집중 준비를 해야만 수능하고 내신 관리에서 조금 더 필요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과 합산해서 최종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 성적 또한 매우 중요한 선발 요소인데 학생부하고 이제 논술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1등급 이내인 경우, 1.6등급 이내, 좀 약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죠. 이 논술보다는 수능 최저 영향력이 더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능 최저가 이제 적용되는 통과자 기준을 봤을 때는 지원자의 80%가 평균 교과 성적 분포도가 2.68 정도. 결국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최저 통과자 중에서
이 학생부가 2.86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가장 이 논술의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들도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인문계열은 2.33에서 2.56 정도,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41에서 한 2.63 정도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부가 좀 높게 이제 지원을 하는 수험생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좀 학력이 우수한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3.52에서 4.45 이 내에서 논술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변별력을 보게 되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논술하고 이제 수능하고 거의 같거나 논술이 약간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내신인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우선 선발이 있을 때는 수능이 좀 높았지만 지금은 이제 논술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논술보다는 높고 또 논술은 수능보다도 조금 더 높게 이제 형성되는 걸 여러분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마다의 변별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첫 번째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대학을 실제로 반영하는 내신의 실질 성적 반영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8월 말 끝나고 9월 초에 이제 수능을 수시 접수를 할 때 이제 그 8월 31일 날 이제 3학년 이렇게 내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 현재 성적하고 논술 실력 등을 좀 감안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근데 일부 대학 학생부 이제 그 등급간 점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대학 등급 쪽에 보시면 이제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이 90점인데 2등급은 89점에서 이제 5등급까지 격차가 이제 5점 정도 나기 때문에 이 내신의 영향력이 좀 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 만점이 10점, 2등급 9.7에서 5등급까지가 이제 8.5에서 1.4 정도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신의 변별력이 논술의 변별력보다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경희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거의 1등급과 5등급 차이가 30점이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면서 논술도 좀 잘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0.4, 그다음에 이제 숙명여대는 33.5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실제로 1등급과 5등급의 격차가 적을수록 내신의 영향력이 적은 거고요. 격차가 클수록 이제 내신보다는 논술의 영향력이 크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후에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다 나오게 되면 반드시 대학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대학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 대학별로 논술 시험 일자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좀 합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논술 시험은 대체적으로 보면 수능 전에 본다. 올해 이제 수능이 11월 12일이잖아요. 수능 전에는 보통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이제 보통 논술을 봐요. 수능 후에는 일주일 이내, 수능이 끝나고 일주일 이내인데, 수능 전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그 형태를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재학생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수능 성적보다는 좀 우수한 수험생들이 좀 대부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율은 맨 높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결실이 되게 적고 논술 실력과 교과 성적이 좋다는 게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수시 합격하게 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에 못 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수험생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하면서 신중하게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수능 전에 논술 대학은 그렇고요. 반면에 수능 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요, 지원율이 높죠. 아무래도 수능 후에 보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결실이 좀 높죠. 왜냐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면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 성적보다는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졸업생들이 많다는 것이 좀 수능 전과 수능의 상반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수능 성적에 따라서 수시에 지원했던 수험생 중에서 정시를 선택하는 비율도 약 4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공통적으로 이 등록률이 95% 이상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추가 합격자 비율도 50%에서 100%, 그러니까 한 배수 안에서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논술을 쓸 때는요, 추가 합격이 상당히 좀 적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논술이 주된 공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능과 내신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논술의 지문 형태를 보게 되면 뭐 제시문을 요약하거나 또는 비교 또는 제시문을 보고 비판한 후에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시오 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요. 대학마다 약간씩은 비슷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요. 평소에 내신하고 수능 관리를 계획대로 잘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논술에 유리한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논술 공부는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뭐 짜투리 시간 같은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